도내 이슈를 심층 분석하는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약 2달 뒤인 오는 7월부터 자치경찰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시행에 앞서 지자체마다 도입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도민들은 자치경찰제의 정확한 의미와 효과 인식이 부족합니다. 또 세부적으로는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에 유의사항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오늘 자세한 내용 짚어보고 도민들의 이해를 돕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패널 두 분 모셨어요. 신상훈 경남도 의원, 이재환 국민의힘 도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는 7월부터 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됩니다. 이 자치경찰제라는 명칭은 많이 언급이 돼서 익숙한 분들 많을 텐데 자세한 내용을 아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을 텐데요. 먼저 자치경찰제가 무엇인지 포괄적인 의미부터 알고 시작해야겠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죠.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 이념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이제 경찰력을 부여하는, 즉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을 설치, 유지, 운영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난해 이제 경찰법 전면 개정을 통해서 이제 6월 30일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데요. 이 제도가 도입된 배경으로는요, 지방자치 실현도 있지만은요, 지난해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이제 경찰 권력이 비대해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개혁하기 위해서 도입된 거고요. 이제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해서 이제 경찰 조직이 이제 나뉘게 됩니다. 과거에는 하나였는데 이제 세 가지 조직으로 되거든요. 예. 이제 총포 관리라든지 면허를 담당하는 이제 국가적으로 전국적으로 통일을 유지해야 되는 이제 업무를 담당하는 집회나 안보 이런 걸 담당하는 국가경찰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죠. 지역 밀착형 주민에게 맞는 뭐 범죄 예방 순찰이라든지 여성, 청소년, 학교폭력, 가정폭력 수사와 상담을 한다든지, 그다음 교통 단속이라든지 이런 우리 일상생활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이 있고요. 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중에서 범죄 수사만 담당하는 이제 수사경찰이 있습니다. 수사경찰 같은 경우는 이제 살인, 뇌물수수, 강도 이런 거는 이제 수사경찰이 담당하고요. 그다음에 아동학대나 이제 교통사고 이런 거는 이제 자치경찰이 담당합니다. 경남도와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자치경찰 추진 실무단을 구성해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요. 어제죠, 22일 날 예. 경남도의회에서 이제 자치경찰 이제 사무와 관련된 그다음에 자치경찰위원회 이제 설립과 운영 등에 대한 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대변인님, 이 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된다면 경남도지사 또 경남경찰청의 권한이 강화되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국가경찰 명령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는지도 궁금한데요. 먼저 이제 경남도지사의 권한은 강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제 자치경찰제가 이제 도지사의 이제 산하 기관이지만 실제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이제 합의제 행정기구인 이제 자치경찰위원회를 이제 설치하여 거기서 이제 모든 자치경찰 업무를 담당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자치경찰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예. 거기서 이제 6명은 추천인데 도지사가 1명을 지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과 선임위원을 또 임명할 수 있고요. 말 그대로 도지사의 권한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제도이든지 이제 예산이 이제 뒷받침돼야 되거든요. 그 예산의 중요성을 이루 말할 수 없는데요. 자치경찰제가 지금 이제 이제 예산의 차이로 치안에 이제 격차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취지에 따라서 정부가 이제 국고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향후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이제 권한이 위임될 것입니다. 위임되다 보면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편성이나 예산 심의 의결을 하는, 즉 예산 편성을 하는 건 도지사겠죠. 심의 의결을 하는 여기 신 의원님처럼 이제 도의회에서의 권한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경남경찰청 같은 경우는요. 과거와 달리 과거에는 이제 경찰청 산하 경남지방경찰청이었는데 이제 지방이 뺀 거죠. 예. 지방이 빼서 경남경찰청으로 명칭이 이제 격상된 정도이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조례가 통과되었다 말씀드렸잖아요. 예. 조례에서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면 이제 조례가 이제 말 그대로 그 지역의 자치경찰의 모든 기준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사무, 즉 업무 범위를 개정할 때 이제 자치경찰위원회는 이제 도지사와 경남경찰청장과 이제 의견을 들어야 한다, 협의를 해야 한다라고 이제 되면서 이제 통과됐는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예. 경찰 직장협의회라고 일선 경찰분들이 모인 조직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보기에는 이제 자치경찰제 통해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이 결합을 하면서 불필요한 업무를 맞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이제 명확하게 좀 정리해주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경찰 출신 분들이 또 경찰 관계자들이 이야기를 들어가야 정리가 잘 되지 않겠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런데 또 언론 보도에서 경남형 자치경찰제라는 단어가 계속 언급이 네. 됩니다. 사실 자치경찰제라는 명칭 자체가 지역적 의미를 갖는데 네. 경남형이라는 말이 붙으면서 이 경남만의 무언가를 고려한 제도 속에 장치가 있다는 의미인지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당연히 이 경남의 특색을 맞춘 경찰 제도가 이제 생기는 거죠. 예. 우리 대한민국이 작아 보이지만요. 전 세계 지도를 펼쳐놓으면 되게 작아 보이잖아요. 하지만 우리나라 전국을 돌아다녀 보면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도시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 행정구역으로도 보면 광역으로만 해도 17개 광역시도가 있을 정도로 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17개 정도의 특색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 경남도만의 특색을 갖춘 그런 이제 경찰 제도가 이제 만들어져야 하는데 현재 단계는 우리 지난해 6월부터 창원대 산학협력단에서 외주를 받아가지고 우리 경남도와 자치경찰제에 대한 용역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 7일 날 아마 최종 보고회를 가졌을 텐데요. 여기서 나온 이 보고서의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경남에는 어떠한 범죄가 조금 더 많은지 그리고 지역민들이 조금은 더 어떤 치안에 대한 수요가 있는지에 대한 그런 보고들이 나왔을 겁니다. 김경수 도지사를 비롯한 담당 공무원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보고가 된 만큼 지금부터 아마 경남형 특색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가 시작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렇다면 이 자치경찰제도 장점과 단점이 있을 텐데 네. 두 분은 좀 장점과 단점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궁금한데요. 의원님 네. 먼저 말씀해 주시죠. 모든 면에는 다 양면이 있잖아요. 장단점이 있는데요. 먼저 예. 장점은 아까 우리 이재한 대변인께서 앞서 이제 이 개괄적으로 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보다 생활 밀착형 서비스, 치안 서비스라는 단어가 아마 생소할 텐데 예. 지금부터는 치안도 우리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복지한 개념으로도 생각을 하셔도 될 정도가 될 텐데요. 지금까지 이제 경찰들이 해왔던 수사 업무나 이런 것들은 국가경찰제나 뭐 이쪽으로 좀 더 강화가 되는 거고 자치경찰제는 우리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이라고 부를 수 있는 여성 그리고 예. 청소년에게 조금은 더 집중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어르신들, 장애인들까지도 이제 포함된 생활 밀착형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거죠. 반면에 단점이라기보다는 우려점이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계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너무 시도지사에게 관한 권한이 가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인사권을 지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중앙경찰청에서 인사를 담당을 했는데 이게 이제 도지사나 시장이 가지게 되는 거죠. 그 부분이 이제 하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청년들이 요즘 많이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공무원 시험 준비에 많이들 몰두하고 있는데 경찰 행정 시험에도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치경찰 제도가 생기면 내가 시험을 두 군데를 따로 봐야 되나 이러한 이 혼란이 올 수 있는 점이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자치경찰제와 국가경찰제가 업무 분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혼선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경남도뿐만이 아니라 17개 광역시도가 이 부분에 대한 우려들이 있었기 때문에 행정 영역과 경찰청에서 수많은 논의들이 진행해왔던 거고 우리 경남도 그것에 대해서 여러 번 토론을 하면서 실무 운영팀까지 만들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업무 분장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혼선이 올 수 있습니다. 예, 대변인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뭐 예단을 미리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좀 좋지는 않고요. 일단은 좀 말씀드리고 싶은 자치경찰제의 장점을 얘기한다면요. 지역 특성과 주민 맞춤형 치안 서비스가 가능한 거죠. 즉 말 그대로 이제 그 가정폭력이나 학교폭력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지 않습니까? 그럼 복지 서비스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치안 서비스랑 결합을 하거나 또 지방 행정과 치안 서비스가 결합을 하면 좀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저희 집 앞에 횡단보도를 하나 설치를 해야 된다. 과거에는 이제 기존 방식으로 보면 국가경찰과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해야 돼요.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국가경찰위원회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그다음 다시 자치단체에 통보가 오고 거기서 이제 자치단체가 설치를 하는 거죠. 좀 복잡하죠. 근데 자치경찰위원회가 되면 이게 간단해지는 거죠. 자치경찰위원회, 이제 지방이죠. 자치경찰위원회 교통안전시설물 심의위원회가 있겠죠. 거기서 협의를 하고 바로 이제 시행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행정적으로 간소화됐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신성우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인데 말 그대로 이제 자치경찰 하시면 경정이야. 그 경정이하라는 말은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찰의 대부분, 일선 경찰 대부분을 담당하는데요. 이분들에 대한 인사권을 자치경찰위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높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자치경찰에 대해서 사실 지금도 잘 안 가려고 지금 지원제거든요. 그러면
꺼려 하다 보니까 인력은 어떻게 보충할 것인지라는 좀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 부분은 이제 예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영화 그 배트맨 또는 저기 뭐 로보캅 보시면은 그 치안의 그 서비스가 좀 떨어지거든요. 즉 경찰력이 이제 그 예산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미국 디트로이트가 대표적인 그 예를 들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권한이 이양되다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찰을 유지하는 상황이 됐을 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려한 대로 이제 자치경찰을 할 돈이 없다면 그런 치안 서비스가 좀 떨어지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자치경찰제 하니까 사실 여기 시청자분들이 거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도 실제로 직장인 그 경찰 직장인 협의회랑 자치경찰위원회 추진단 그 관계자분과 통화를 했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큰 의미가 없고 일선 현장에서는 그냥 업무는 그대로 수행을 합니다. 단지 뭐가 바뀌느냐. 경찰 내부에서 지휘와 감독의 체계가 좀 달라지는 것뿐이죠. 그 일반 시민들께서는 그렇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게 장점은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에 좀 집중을 할 수 있다. 단점은 업무 부담의 이런 불명확성을 그렇죠. 가지고 올 수 있고 또 정치적 중립성이 침해가 예.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기서 이제 또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이 바로 자치경찰을 이끄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네. 구성과 역할입니다. 물론 목적성이 명확하지만 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인사권에 대한 문제 네.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네네.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방금 이재한 대변인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미에 이야기를 해주셨죠. 이 자치경찰 제도의 사무를 담당하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될 것이냐가 아마 좀 앞으로도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좀 복잡합니다. 김경수 도지사 산하에 자치경찰위원회가 만들어져요. 근데 업무는 독립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경찰청에서도 독립이 되어 있고 김경수 도지사 산하에 있는 기구긴 하지만 역시 독립되어 있는 그런 좀 어느 정도 좀 막강한 권한을 가지는 위원회가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위원회 7명이 어떻게 구성이 될 것이냐인데요. 예. 뭐 당연히 전문성은 경찰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성은 확보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게 과연 정치적으로도 중립성이 유지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중립성과 전문성 문제를 언급을 하셨는데 네. 이런 문제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마 이 김경수 도지사와 이 관계 공무원들이 지금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전문성 있는 분 그리고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분을 7분을 추천을 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있을 텐데요. 네. 이 자치경찰위원회뿐만이 아니라 경남도에는 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모든 행정 영역에는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 구성이 지금까지 어떻게 됐느냐를 들여다보면 사실 그렇게 중립성이 잘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것은 당연한 부분인데요. 하지만 자치경찰제는 앞선에 있었던 다양한 위원회랑은 조금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경찰이라는 업무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은 여기서 저희가 토론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우리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예. 이 자치경찰위원회마저도 만약에 특정 정당의 특정 정치색에 있는 분들로 추천이 된다면 어느 도민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중립적인 인사를 추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실 거지만요. 한 가지 우리 김경수 도지사와 정치적 성향이 다르신 분들도 저는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자기가 각종 위원회에 신청을 해도 김경수 도지사가 아마 선정해주지 않을 거야라는 스스로의 판단으로 신청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자천타천으로 많은 분들이 이름이 올라오고 계실 텐데 이번에 자치경찰위원회는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라도 좀 성향이 다르다 하더라도 좀 많이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회를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하는 이유가 힘을 분산하기 때문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변인님은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자치경찰위원회는 총 7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6명이 추천을 했잖아요. 그 이제 시도의회에서 즉 도의회에서 2명, 그다음에 자치경찰위원회 추천위원회에서 2명, 국가경찰위원회에서 1명, 교육감이 1명. 이렇게 6분이 추천을 할 수 있습니다. 그제 도지사는 말 그대로 1명을 지명할 수 있고요. 예. 자치경찰위원회는 이제 자치경찰의 감사, 인사, 주요 정책 수립 등 모든 것에 막강한 권한을 가집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잠깐 경찰 조직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찰 조직을 잘 모르실 텐데 여기 그 어깨 보면 그 잘못된 표현으로 말똥이라는데 아닙니다. 무궁화 봉우리, 무궁화가 피기 전에 봉우리가 2개가 있는 게 순경이고요. 예. 3개가 경장, 4개가 경사입니다. 그다음에 무궁화 피겠죠. 그게 경이 하나. 2개가 경감, 3개가 경정, 4개가 이제 여러분 일선 경찰서장이신 총경이 되겠죠. 그 위는 이제 경찰의 별이라 할 수 있는 경무감, 치안감,
치안 정감, 치안 총감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요. 예. 그 경위 이하, 아까 무궁화 함께를 경위 이하라고 했잖아요. 경위 이하가 경찰 조직의 95%에 달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치면 경정 이하면 일선 경찰의 대부분을 담당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그만큼 승진이 적체되어 있고 인사가 적체되어 있고 승진의 기회가 없다 보면은 당연히 그 인사권을 가진 기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럼 이걸 어떻게 중립적으로 보장해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그 자치경찰위원회가 조금 전에 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자치경찰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서 최종적으로 우리 도민에게 권익보호와 그다음에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 여부가 첫 단추가 되겠죠.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건데요. 예. 제도 위에 있는 건 사람입니다. 즉 어떤 사람을 구성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도민은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또 하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이 지방 토호 세력과 자치경찰의 유착 위험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사항에 유념하는 게 좋을까요? 먼저 굉장히 가능성이 높죠, 우려가. 왜냐 우려라는 거는 뭐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우려도 높기 때문에. 예. 저는 예를 들어 신안 염전 노예 사건 기억하십니까? 예. 거기도 이제 토착화된 거죠. 경찰이 이제 고향 선배 후배 다 알고 지내고 하다 보니까 토착화돼 버린 거죠. 자치경찰도 말 그대로 경남을 떠나지 않으면서 경남을 지킬 수 있는 사명감을 가진 분들이 하면 좋지만 경남에 오래 있다 보니까 다 아는 거죠. 아는 예. 사이에는 사실 그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지적한 게 그 건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인 이웅혁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 경찰 관련돼서 뉴스에 좀 자주 나오시는 분이세요. 그 박원선 성추행 사건, 드루킹 사건에 관련해서 또 이제 경찰이 수사를 뭐 축소했다, 뭐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런 논란을 겪고 있는 걸 지적하면서 기존의 국가경찰 제도 하에서도 유력 정치인이나 유력 인사들을 좀 이렇게 수사하는 걸 두려워하는데 만약에 토호 세력과 결부해버리면 더 어렵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나타나는 거죠. 그럼 이런 우려를 극복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지금 자치경찰위원회 보면요, 그 지원 자격은 있습니다. 즉 선정 자격은 있거든요. 예. 하지만 이 사람들이 뭐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제 면직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적 중립성과 이해 충돌 방지법 또는 뭐 이권 개입을 금지하는 규정을 좀 제도를 마련해서 문제가 있을 때 바로바로 교체할 수 있도록 그런 장비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지금까지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 지역 주민들의 역할도 클 것으로 예상이 맞습니다. 되는데요. 올 7월에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있지 네. 않습니까? 지역민에게 중요한 의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뭐 자치경찰제뿐만이 아니라요. 우리 뭐 행정 영역에 있는 분들 그리고 저 같은 의원들은 도민들로부터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을 뭘 할 수 있는 힘은 투표를 해주셨던 국민들에게 있는 겁니다. 자치경찰제도가 저희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오늘 저희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려점도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시도지사의 권한이 강해진다라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도민들께서 등 돌리지 마시고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해주셔야 되는 업무를 맡아주셔야 됩니다. 저희 의회도 또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집행부의 견제 감시 업무가 저희 의원들의 역할인데요. 그 부분도 의회도 빼놓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자치경찰제라는 게 네. 주민과 지역을 더 가깝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온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노파심이 지나치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이런 말을 경청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국민의힘에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논평이 하나 나왔더라고요. 논평을 읽어보니까 우리 이재한 대변인께서 적으신 것 같던데 예. 맞죠? 예, 그 논평에 나왔던 부분들이 아주 일리 있는 말입니다. 너무 그 김경수 도지사나 이런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분들로만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우리 자치경찰제가 이제 많은 분들의 기대 속에서 탄생을 할 텐데 앞으로도 어떻게 진행될지 계속해서 저희도 지켜보면서 민주당도 국민의힘에서 추천해 주실 분이 있다면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수용할 자세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신상훈 경남도 의원, 이재환 국민의힘 도당 대변인과 함께 오는 7월 시행할 자치경찰제 경남 연착륙을 위해 자세한 내용과 또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에 고려할 사항을 분석해봤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라는 장점과 경찰과 지자체의 갈등, 또 지방 토호 세력과 자치경찰의 유착에 대한 우려라는 단점이 자치경찰제 시행을 2달 앞두고 계속해서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목소리가 오는 7월 본격 시행 이후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길 바라며 오늘 헬로 이슈 토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